우선은 그 부신 그 수질하고 피질요. 조금 더 요거를 하고 가볼까요? 이렇게 부신이 있다면은 부신 수질, 여기가 수질입니다. 수질과 여기가 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질 쪽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게 분비가 되냐면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요 바깥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 그랬죠.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계열이니까 요거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요 노르에피네프린. 요걸 이제 카테콜라민 호르몬이라 그래요. 카테콜라민, 말이 좀 어렵죠. 카테콜라민이라 그럽니다. 민계도 호르몬. 이걸 총칭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겉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냐면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코티솔. 코티솔. 그 다음에요 안드로겐 잘 알죠. 성호르몬 계통. 그 다음에 우리가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뭐에 작용하냐면은 혈압 상승 기전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레닌이 이제 분비가 돼서 이제 몸의 혈압을 올릴 때 그 혈압 기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돼서요, 뭘 하냐, 체액을 만들어내요. 몸에 체액 조절을 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죠. 여기서요. 이게 또 과잉으로 생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너무 적게 생산이 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이라든가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이 됐다,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됐다, 이럴 때 생기는 병이 쿠싱 증후군이에요. 쿠싱 증후군. 가수 이은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병으로 고생을 하죠. 이 병으로. 그 다음에 이 피질에서는 이런데 이 수질도 또 너무, 이거는 수질에서는 너무 분비가 어때요? 이거는 적게 돼요.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때 생기는 게 에디슨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다른 어떤 증상들이 막 일어나요. 이 부신 자체, 부신 수질이 됐든 피질이 됐든 이것이 너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진다. 왜 그럴까?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하여간 이것이 떨어져서 이 부신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증상이 뭐냐? 만성피로예요. 만성피로.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정말 많은 게 뭐냐?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들
성욕이 완전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신경계통에서는요, 두통 같은 거 잘 오고, 이 눈 시각에도 좀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게요, 우울증, 불안증, 불안증.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은 뭐를 주관한다? 공포를 주관한다 라고 정의해 둔 게 있습니다. 요걸 조금 이따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부신에서. 그거에서 또 어떤 거냐면, 어떤 거는 뭐 그 고혈압 증상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저혈압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면 핑핑 어지러운 거. 예, 그러면서 빈혈 증상도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것들의 색깔이, 예, 막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사람하고. 예, 피부 착색이 까맣게 검은틱틱하게 변해버리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나트륨하고 칼륨 펌프가 뭐예요? 이게 나중에 콩팥 안에 들어가면 보만 주머니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소변 만들어내는 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죠. 그죠? 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섬유 근육통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면역계 질환으로 이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발생해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이런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왜? 알도스테론 체액의 문제. 예. 나중에 이 족성부나 신수경을 할 때 유주선상에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특히나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 혈압 기전, 그것과 정말 딱 맞게 연결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병원에서는 이게 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검사할 수 있는 그 부신 호르몬 검사법이 있습니다. 타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이 모발 있죠. 이 모발 속에 미네랄 같은 걸로 검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이게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 보면은 퉁퉁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 팔다리는 가는데 막 가운데 부분, 얼굴은 달덩이 같고, 예, 달덩이 같고 막 앞면에 벌겋게 이제 홍조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엄청 얇아져요. 살짝만 부딪혀도 그냥 바로 멍들어 버리고, 상처 좀 나면 안 낫고, 예. 배나 이 허벅지 같은 데 보면 벌겋게, 아니면 보라색 같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래 선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부위는 새까맣게 색소 같은 게 침착이 되고 이래요. 대표적인 게 그냥 얼굴 달덩이, 가운데 가슴, 배는 빵빵한데 팔다리는 약합니다. 예. 거기다 힘은 하나도 없고, 혈압은 막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그 40대 50대인데 얼굴에 여드름 나고, 그 다음에 막 아까 그 증상, 불안증, 우울증, 잠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주로 보면 쿠싱 증후군에서 나타납니다. 쿠싱 증후군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입니까? 얼굴이 달덩이 같죠? 그리고 얼굴에 막 벌겋게 이렇게 홍조도 나타나고요. 그냥 피로해서 퍼져요. 그러면서 배는 남산만 하고, 예. 그리고 이 장단지 같은데, 예, 장단지 같은데 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보면은
이게 색소 같은 거, 멍 같은 거 잘 듭니다. 멍 같은 거. 멍. 예. 그 다음에 배는 이렇죠. 배. 예. 많이 봅니다. 저는. 예. 이게 이제 그 이게 어, 착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한때 복부 비만이었다 살을 빼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무늬같이 이렇게 지잖아요. 튼살이라 그러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아세요. 대신에 이게 막 벌겋게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이 선같이, 예, 뭔가 이렇게 충혈된 것 같이 나타났다면은, 그렇다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자, 체형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서 요 손 요런 데만 유난히 새카매지고, 예. 제가 실제 이런 경우 몇 번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병원에 가세요. 빨리 병원에 가서 뭘 검사하느냐, 이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라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걸 왜 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를 해보라고 권해주지요. 예. 근데 이상한 거는요. 여자들이 특히나 요 40대 정도의 여자들은요. 이 호르몬 계통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되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치 꼭 여자로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꺼립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빨리 가서 그걸 갖다 확인하고 아니면 다행이고, 그죠? 그럼 맞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런 쪽에 그 경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특히나 이게 신장, 그러니까 부신 기능이 이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자체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 이 상황에 늘 처해 있어요.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뭐든지. 자, 여기서 신은 공포를 주관한다 라는 의미가 이 동양의학에 그야말로 진리같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저 의미는 뭐냐? 옛날부터 우리는 인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생존 투쟁을 하는 겁니다. 생존 투쟁. 예. 당장 산에 올라가서 짐승 한 마리를 어떻게 하든 잡아와야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갑니다. 화살 하나 들고 뭐 돌 하나 들고 가는데, 토끼라도 걸리면 다행인데, 뭐 여우 정도 걸려도 다행인데 호랭이를 딱 만났어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뭡니까? 도망가느냐, 싸우느냐, 이거죠. 이겁니다. 예. 늘 이 상태지요. 회피하느냐, 맞서 부딪힐 거냐. 인간의 삶이 이래요.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예.
근데 이때 생기는 감정들이 다 다르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났을 때는 공포가 있잖아요. 공포가.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다음날 일어나니까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큰일 났대요. 왜 그러니까 막 그 방송에 네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싶어 가지고 이제 방송을 딱 켜니까 엉뚱한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 아닌데 하면서도 분노에 플러스 뭐예요? 막 죽일 놈 돼 있으니까 막 공포에다가 막 짬뽕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자고 일어나니까 대박을 꿈꾸고 막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부동산 처분하고 해서 다 몰빵해서 갔다가 막 그냥 주식에 때려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 바닥으로 가버리냐?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장을 가는데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사 중에. 근데 해필이면 다른 직원들한테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만 유독이 뭘 하느냐? 속된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예. 조금만 뭘 하면은 막 그냥 너 때문에 너 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애들 보세요. 학교만 가면 학폭에 시달리는데, 예, 학교 폭력에 학교를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뭐 주변에서 이게 해결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돼 보세요. 그 애는 학교 가는 자체가 뭐냐?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은 그래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같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같으면은 정말 그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이제 환경이 지난 그때는 그랬지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음을 엄청나게 끊었습니다. 예, 특히 건설업 쪽에 어음 탁 받아서 3개월, 6개월 지나야 그것이 뭐가 돼요? 내가 찾아와서 돈이 되는데 그 3개월, 6개월 딱 기다리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음 받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인건비는 현금 줘야 돼요. 예. 자재비도 줘야 돼요. 그거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떨어져서 뭐예요? 그 남는 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하느냐? 우선은 다른 일꾼들이나 자재비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할인합니다. 깡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음을 발행하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 보증보험에서 다 보험을 뭐 70%인가 다 보장을 해줘요. 그저죠, 그저. 예.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인해 가지고 손해 보고 내가 뭐 조금만 남으면 되지 마음으로 할인해서 다 지불하고 나서 기다려요. 돌아오는 날짜 기다렸는데 부도빵 팡 찍혀버리면요. 지불 그 불능이죠. 도장 탁 찍히면 하늘이 노래집니다.